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눈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제 이번 주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 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하는 지수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11월 중순 그러니까 당선인 트럼프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입에 주목을 했다면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입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방산주는 하루아침에 지금 폭삭 내려앉았고 또다시 새로운 테마주들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그 중에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려 해요. 로봇. 뭐 이제 와서 하는 거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입김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상승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아있는 쪽이 저는 로봇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네. 정말 과거에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아니죠. 더 된 것 같은데요. 터미네이터라든지 로보캅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에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정말 대단하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최근에 로봇주 이야기 나오면서 붙어서 나오는 어떤 기술에 대한 이야기 중에 뉴럴링크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럴링크는 뇌에 칩을 이식을 해서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제어하는 그러한 기술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손 혹은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없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더 발전시킨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는 로봇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을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아마 이미 공부가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로봇주들은 1년 반 전에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성과라는 건 뭐죠? 실적이죠.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우하향 혹은 박스권에 갇힌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시세를 받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오늘 그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첫 번째 기업으로는 시메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메스. 시메스가 무슨 기업이에요? 일단 이 기업이 로봇 전체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기업으로 시메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와 좀 연관이 있어요. 시장의 트렌드, 올라가고 있던 종목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그동안 시장 저 한켠에서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는 패턴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신규 상장해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중에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로봇주도 그 안에서 이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의 반등력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시메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시메스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냐? 예를 들어 쿠팡. 우리가 로켓 배송 많이 시키죠. 로켓 프레시 많이 시키죠. 자, 우리가 쿠팡을 주문을 합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이 물건을 챙기기도 하겠지만 그 전 과정 A라는 지역에 B라는 물건을 넣어주거나 B라는 지역에 C라는 제품이 잘 적재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거나 적재를 해주거나 그러한 로봇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시메스거든요. 일단 사실 로봇주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인간형 로봇이니 이런 거 사족보행 로봇이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로봇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뭐 한 대 팔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 대 팔았다고 해서 기업이 흥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발전, 기술적인 진보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숫자로 보여주는 주식시장에서 그들은 그렇게까지 아직 도움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산업 현장에 지금 당장 적용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시메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도드라진 상황. 현재 구간에서 최근에 보여지는 지금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악성 매물을 만나냐, 바로 상장하고 나서 여기에 가득가득 쌓여 있을 악성 매물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악성 매물을 만났을 때 만약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상장한 날의 고가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왜? 이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저는 일론 머스크의 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술력, 숫자 다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그의 입이 로봇에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쁜 기업입니까? 돈을 못 벌었습니까? 미래 성장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돈 잘 벌었고 미래 성장성 여전히 무궁무진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F-35는 바보들의 어떤 개발 이야기다. 드론, 무인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고점 대비 지금 몇 프로 빠졌죠? 20%나 빠졌습니다. 자, 반대로 굉장히 시총이 작아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기업들은 그의 입 한마디에 지금 어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인 첫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는 거고, 우리가 로봇 이야기하면 왼쪽에 액추레이터, 그리고 오른쪽에 요새 신도시, 제가 사는 동네는 신도시가 아니라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뭐 여의도, 뭐 마곡나루, 뭐 상암 이쪽에는 간혹 이런 로봇들이 보여요. 이 로봇이 뭐냐면요, 여기 뒤에 배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하는 물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로봇이 찍힌 좌표까지 스스로 가서 배달을 해주는 로봇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생활에 지금 녹아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 기술을 만드는 기업을 우리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로봇이 쟁반을 수거하거나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처음 봤을 땐 생소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젠 조금은 익숙하지 않나요? 와, 여기도 이런 로봇이 있어? 이런 시기는 벌써 지났죠. 점점 지금 로봇은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계단식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 쪽에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로보티즈의 2대 주주는 바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그룹사 중에 로봇의 진심인 것 같아요.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로봇스타, 엔젤 로보틱스까지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상승이 거의 첫 번째죠. 근데 로보티즈는 최근에 이미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였지만 단순히 움직인 게 아니라 엄청난 거래량을 뿜어내면서 움직이는 상황. 그러면 이 로보티즈는 바로 이 23,000원이라고 하는 이평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한참 평균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27,000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해 보여요. 회복이. 평균 가격대까지 회복입니다. 많이 빠져서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끼지만 그들이 원래 보여줬던 어떤 평균 가격대가 27,000원.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진정한 시세겠죠. 저는 충분히 로보티즈도 시세가 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로보티즈 그동안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이거는 비단 로보티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후에 다른 종목군들도 다 리뷰를 하겠지만 대다수 종목군들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여기에 물려있을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22,000원대, 23,000원대 여기만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시에
충분히 로보티즈는 요 구간에서 플레이가 가능하다.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지금 입이 아니겠는가. 로보스타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로보티즈가 이 액추에이터가 이제 전문이라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업용 로봇 중에 수직 다관절 로봇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로봇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특성들이 조금 다 달라요. A도 B도 C도 그냥 유사한 로봇을 만든다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빠지겠죠. 하지만 지금 로봇주들마다 약간의 시차가 있는 부분은 이유는 뭐냐? 지금처럼 각 기업이 밀고 있는 기술, 대표적인 제품이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최종 종착지라면 이들이 다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수직 다관절 로봇. 당연히 지금 당장은 이쪽도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쓰이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팔을 움직여야 되고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야 되는 그런 휴머노이드에 다관절 로봇 부품이 안 들어갈까요?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로보스타도 로보티즈와 연관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속도 차이가 왜 나오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보티즈는 지금 당장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제품을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로보스타가 지금 만드는 제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접근성이 조금은 높죠.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로보스타가 따라가는 지금 패턴이라서 로보티즈를 기준으로 잡고 로보스타를 어때요? 후순위 종목으로 저는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로보티즈보다 로보스타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래의 거래량입니다. 자, 방금 로보티즈 거래량 볼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거래량이 최근 몇 개월 내에 엄청나게 증가한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로보스타 한번 볼게요. 로보스타도 거래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하면서 붙은 거래량이 좀 도드라 보이지긴 하지만 로보티즈에 비교하면 너무 작죠. 그래서 로보티즈를 기준으로 삼고 로보티즈가 여기서 더 간다 그러면 로보스타를 빠르게 따라가는 매매도 지금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패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시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봇의 3대 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속기, 모터, 제어기. 여기서 가장 원가가 높은 게 감속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감속기. 자, 우리나라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은 크게 두 기업이 있습니다. SPG와 SBB테크. 일단 이거 두 기업 기억을 하세요. 자,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모터나 제어기보다 높아요. 왜? 국산화를 성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감속기 시장에서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들을 많이 받아와서 제작을 했는데 어때요? 비싸겠죠.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대수로 절대적인 대수로 보면 비싼 제품, 비싼 부품을 들여와서 완성품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팔았다? 마진율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던 거고 국산화에 성공한 SBB테크와 SPG도 우리가 감속기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럼 SBB테크와 SPG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이 고민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SPG가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점유율 약 6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시가총액도 지금 SPG가 5천억이에요. 그런데 SBB테크도 그 못지않게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죠. SPG 한번 먼저 볼게요. SPG는 고가권에서 그렇게 많이 밀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SBB테크는 고가권에서 정말 조정이 깊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일단 이들이 각각 내는 매출의 규모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다라는 거죠. 뭐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뭐 거의 두 자릿수의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주가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시총도 SPG는 5천억,
SBB테크는 지금 1,000억을 겨우 넘겼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SBB테크들을 저는 조금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것은 뭐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시가총액이 적은 쪽. 근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SBB테크를 투자하고자 하는 명분. 그러니까 이 감속기에도 대형 사이즈가 있고 소형 사이즈가 있다 그래요. 실예로 변압기 시장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변압기 시장 초대형과 대형 잘하는 쪽 HD 현대 일렉트릭, 중소형 잘하는 쪽 재룡전기. 그래서 같이 올라갔지만 약간의 시간차와 속도가 좀 달랐잖아요. 지금 이 감속기에도 그 사이즈별로의 약간의 속도차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SBB테크는 하모닉 타입이라 그래서 SPG가 만드는 감속기보다 조금은 더 소형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형에 이제 특화가 된다라고 하면 산업용도 산업용이지만 휴머노이드라든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로봇 산업에 저는 SBB테크의 감속기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미 어떤 플랫폼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먼저 움직였죠.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신로봇, 휴림로봇. 그런데 저는 감속기 부분이야말로 국산화에 성공한 이 두 기업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일 수 있어서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는 두 기업 중에 SBB테크를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SBB테크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매매의 전략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이탈하면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추세가 돌아가는 건지 기술적 반등인지 그때 가서 봐야 되지만 그래도 불이 붙고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장대 음봉이 탁탁 나오기 전까지는 들고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낮은 위치에서 지금 출발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더 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여기저기 관세에 대한 똥을 지금 뿌리고 있다 보니 거기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하지만 플러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쪽을 체크를 해본다면 사실 엔터주 먼저 가버렸죠. 컨텐츠주 먼저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행주들도 먼저 움직였고, 그런데 로봇주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많고, 그 움직이지 않는 종목군들 중에 이유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버려야겠죠. 하지만 명분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우리가 좋은 기회, 좋은 찬스로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속기 시장 안에서 SBB테크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휴림 로봇도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11월 13일 날. 어떻게 보면 최근 바닥권에서의 반등의 시작점은 휴림 로봇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기업의 어떤 최대 주주까지도 올라간 걸로 제가 확인을 하는데, 참 근데 이 기업은 좀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여기에 막 액면 병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좀 많아서, 그리고 아직 뚜렷하게 실적에 대한 숫자의 개선세를 확실하게 본 것은 아니라서 휴림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 섹터의 투심을 살려준 주인공이긴 하나 우리가 정작 투자해야 할 종목군들은 다른 쪽에서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엔젤로보틱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체 활동을 일부 도와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도 결국 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이건 저의 또 내피셜이긴 한데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도 저는 지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품군들을 좀 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게 뭐 산책이라든지 등산 이런 것보다도 좀 보조기구 정도의 이제 제품이라서,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도 바닥권에서 지금 다 동일하죠. 그동안에 엄청나게 소외받았다가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반등의 각을 잡는, 그리고 중소형주들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세가 좀 변한 이쪽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12월 중순까지는 좀 봐야 된다. 결국 AI가 한번 돌았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AI 소프트웨어를 한번 가지고 나올 건데 AI 소프트웨어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결국 AI는 사람과의 결합, 그게 문제가 아니라 로봇과의 결합이 가장 중요한 관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보시더라도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지속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이쪽이 좋았다 저쪽이 좋았다 퐁당퐁당 장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미리 대비를 한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좋은 기업, 좋은 종목, 좋은 가격대에 미리 선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밴드가 이번 달 말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주식 정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주식 정음 밴드를 통해서 주식 정음 안에 저희가 밴드라는 이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장중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기업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주식 정음 다운 받으시고 장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